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21쪽 직류 전동기의 손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철선을 둘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모든 기기는 필연적으로 히스테리시손과 와전류손이 생긴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류를 통하면 이런 뜻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모든 기기는 뭘 통합니까? 전류를 통하면 이런 얘기에서 빠졌어요. 통하면 여기 생략된 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손과 와전류손이 생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규소를 3 내지 3.5% 넣은 또 0.3부터 0.35mm의 강철판을 성층하여 기기를 만든다. 그런데 규소를 섞은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고 성층은 차곡차곡 쌓는 것은 와류손을 줄인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왜 그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면서 직류 전동기 열기를 한번 가봅시다. 직류 전동기를 이거는 전동기나 발전기나 개념이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지금 여기는 전기자 철심이고 이건 전기자 철심입니다. 전기자 철심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전기자고 코일이고 전기자 코일입니다. 전기자 권선이고 이건 뭡니까? 여기 N하고 S에서 이제 이거는 여기는 그림에 넣고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N하고 S가 있으면은 N하고 S 사이에서 외부에서 전동기니까 전기를 받는 거죠. 외부에서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받으면은 요 브러쉬가 어디에 연결되면은 여기 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류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기를 끄집어내거나 또는 전기를 받는 브러쉬라 그랬어요. 브러쉬. 그래서 요것이 요 네 개가 여기 딱 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 조항이 커야 된다 그랬고 우리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나 직류기의 3요소 그러면은 여기 뭡니까? 계자죠. 계자는 이코로 여자라 그러고 또는 영어로 field F-I-E-L-D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기자 권선은 뭐라 해서 전기자는 전체를 아마추어 정류자는 커뮤테이터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요거 계자 1 그 다음에 전기자 2 그 다음에 3 정류자 요거를 직류기의 3요소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철심이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다 철로 만들어졌고 이게 다 철이죠. 다 철로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계자도 이게 철입니다.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이나 연구자석인데 전자석이나 연구자석에 관계없이 전부 다 여기에 뭘 통하냐면은 계자전류 IF를 통하면은 이게 전자석이 NS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되는데 이렇게 철에 전류가 통하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자속 파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속 파이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전기 기계는 다 철로 만들어져 있죠. 뭐.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랬는데 규소 강판 열기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는 변압기고 요거 변압기고 요건 변압기입니다. 요건 변압기고 변압기를 분해해 놓은 거고 뜯어 놓은 거고 이거는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가 써 있는데 교류 모터예요. 교류 모터. 우리가 이 선풍기에 달려 있는 모터를 또 뜯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도 다 뭘로 돼 있어요? 철로 돼 있죠. 이거 다 철로 돼 있고, 이것도 다 뭐니까 철로 돼 있죠. 다 철로 돼 있는데, 이 철로 된 것에 전기를 통하면 전부 다 뭐가 발생한다면은 철선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전류를 통하면은 자장이 발생하고, 자장에 의해서 철선이 생기는데, 이 철선의 하나는 히스테리시선이고 하나는 와류선이다. 와전류선이에요. 와전류선이 생긴다.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뭐고 와전류선은 뭐냐? 그런데 이제 우선 책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있으니까 121쪽에 보니까 규소를 3 내지 3.5% 정도는 강철판. 이게 강철판입니다. 이게 강철판인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은 변압기를 먼저 확대해 볼까요? 변압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게 강철판인데 이 강철판에다가 뭘 넣었다 그랬죠? 규소라는 거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을 몇 프로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변압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3.5% 정도를 집어넣고, 모터 1번 모터 직류기라든지 돌아가는 거 모든 기기입니다. 직류기, 유도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유도기, 그 다음에 동기기, 이런 회전기기는 이 규소가 좀 딱딱해요. 실리콘입니다. 이게 실리콘인데 좀 딱딱한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3%를 넣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3 내지 3.5% 넣는 것을 여기 그림을 보니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거는 성층이고, 요 두께는 장의 하나당은 0.3 내지 0.35인데 외우기도 쉬운 게, 여기 아까 3 내지 규소를 3 내지 3.5%고 두께도 0.3부터 0.35예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하나만 하면 됩니다. 3 내지 3.5%를 섞는다 하면은 규소 강판의 두께는 0.3 내지 0.35고, 규소를 섞는 이유는 뭐 한다 그랬어요? 히스테리시스, 규소 강판을 하는 거는 히스테리시스선, 와리손을 하는 거는 성층, 긴 거는 긴 거, 짧은 거는 짧은 거를 한다. 그래 보니까 요즘 제가 여기 꺾어놨는데 요 꺾어놓은 부분이 뭐냐면 변압기를 하나 뜯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두께가 몇 밀리다? 몇 밀리에요? 0.35, 0.3 내지 0.35 밀리의 강철판이다. 근데 뭐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규소가 섞여 있는데 몇 프로가 섞여 있다? 3 내지 3.5%의 규소가 섞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요 위에 있는 것도 보니까 이건 이제 일반 모터인데, 모터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성층이 되어 있죠. 여기 다 아까 표시했지만은 다 성층이 되어 있습니다. 성층이 여기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 똑같이 변압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하나 뜯어 놓은 건데, 이것도 몇 미리짜리다? 0.3 내지 0.35 미리짜리가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히스테리시스온과 와리손이 이제 뭔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우리 가서 다시 아까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히스테리시스온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테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죠. 철심에 가해진 자개의 주기가 변화에 따라서 자석 밀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기자 철심에 N하고 S는 전자석을 만듭니다. N하고 S가 있는데 계자죠.
여기에 우리가 뭘로 감았냐면은 코일을 이렇게 감은 겁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 계좌전류를 통하면은 여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속 파이가 나오는데 이 자속의 파이는 여기 전류를 계속 통한다고 무한정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냐니까 여기 자장의 색이 H고 가로선은 여기는 자속 밀도 B입니다. 자장의 색이 암페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자속 밀도는 자속이 1m, 1m에 몇 개나가 있는가. 그러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식을 쓰고 여기에다가 계좌전류를 자화력을 증가시켰을 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하니까 자속 밀도가 변화시켰을 때 자속 밀도가 계속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 오고 이게 포화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N이 포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되돌아왔더니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곡선을 그리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그림을 가지는데 이 그림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 하고 즉 여기서 전류를 통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은 자장으로 변한 거니까 손실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교류를 통했을 때는 더 큽니다. 직류를 통했을 때보다 이만한 면적이 나타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면서 다시 말하면 히스테리시스의 면적은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냐면은 60쪽에서 우리 이 책의 60쪽에서 여러분들 당시 책에다 써놓으십시오. 60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히스테리시스에 있는 손실은 교류에 의해서 생기는 철심 내에 생기는 히스테리시스는 교본작이라는 거는 주파수 F의 교본작에는 뭐냐면은 교류에서 이런 얘기예요. 교류에서 생기는 이 면적에 비례해서 손실이 생기는데 이것을 히스테리시스손이라 하고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의 1.6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이것을 우리가 60쪽에 했는데 한번 전기 이론에서 한 겁니다. 60쪽을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가니까 60쪽에 가니까 히스테리시스 공식이 또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이때도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도 똑같죠. 아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손실은 이런 얘기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넓이만큼 철심 내에서 열 에너지로 잊어버리는 손실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식이 똑같아요. 예, 식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책에다가 뭐라면은 121쪽 이렇게 써놔도 되고 아까 뒤쪽에서는 60쪽 참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 똑같은 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21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면적만큼에 생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 온 김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시험에서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철선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전기 이론에서는 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은 뭔가 요 용어 외워야 됩니다. 자장의 뭐라 했어요? 세기. 비오 사발의 법칙에서 나왔죠. 자장의 세기. 그 다음에 요거는 자속 밀도. 그 다음에 가로축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점 보자력.
그 다음에 세로축과 만나는 점 잔류자기 꼭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 히스테리시스 곡선만 나와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암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전기이론 부분에서 어떻게 외웠죠? 제가 책에다 써놨는데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기야 3시에 어디에서 밑에서요? 가로수 밑에서 보자. 그리고 뭔 연필 갖고 오랬어요? HB 연필 갖고 와라. 가지고 와라. 글자를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부분만 다 외우는 방법을 했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글을 외워야 됩니다. 글을.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걸 봅시다. 우선 HB 연필이라 했는데 H는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로, 세로를 얘기하잖아요. 가로는 H, 세로는 뭡니까? B. 그런데 여러분들 이 H만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는 H로 나오지 않고 우리말로 나와요. 자기장의 세기, 자장의 세기. 자, 뭐라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 또 뭐라 했어요? 이거 줄여서 자장의 세기. 또 다른 말로 자장은 자개입니다. 자개의 세기. 단위 외워야 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암페어 턴 퍼 미터. 암페어 턴 퍼 미터로 됩니다. 이렇게 요게 가로축이고 가로축에 대한 표시고 세로축은 B는 자속 밀도 아까 얘기했죠? 자속 밀도 웨버 이걸 B만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뭐라 했어요? 자속 밀도 자속의 단위는 웨버고 1m 1m 되는 점에 얼마큼 됐는가. 그래서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점 여기 있잖아. 가로축과 만나는 점 보자 그랬더니 이 보자력이에요. 보자력. 요 두 개를 외우기 위해서 자기야 3시에 가로수 밑에서 보자. 이걸 암기한 겁니다. 그러면 세로축은 뭔가? 세로축은 여기 잔류작이라 그랬는데 여기 잔류작입니다. 잔류작인데 잔류작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여기 이 자기야 3시에 가로수 밑에서 보자에 잔류작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잔류작이는요 없습니다. 이 글에 우리가 4개 다시 말하면은 자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와 보자력과 잔류자기가 어디인가 이게 다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이미 하나, 둘, 3개가 밝혀졌으니까 나머지 세로축과 남는 점 잔류자기는 여러분이 그냥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4개 중에서 3개를 자기야 3시에 가로수 밑에서 보자. HB 연필을 갖고 와라. 이랬을 때 이미 3개는 다 정해졌으니까 잔류자기는 여러분이 나머지 세로축 잔류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도록 우리가 앞에 있는 몇 쪽입니까? 60쪽에서 이런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혈호 쪽을 안 보고 이쪽으로 금방 넘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히스테리시스는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곡선에서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나와 있는 면적을 얘기한다. 그리고 465쪽 26번을 한번 가겠습니다. 465쪽 시험 문제 465쪽 465쪽 여기 있네. 26번 규소 강판 규소는 실리콘입니다. 규소가 실리콘이에요.
규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맴돌이 전륜자, 그렇지 않으면 히스테리시스 손인가, 규소강판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철손에는, 자, 여기 여러분들, 철손에는 하나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뒤에 와류손이 있는데, 와전류손입니다. 와전류손. 히스테리시스는 규소강판. 그 다음에 와류손은 성층. 몇 미리짜리면은 성층을 하는데 규소강판이 몇 미리짜리랬어요? 규소를 몇 프로 섞는다 그랬어요? 규소를 3 내지 3.5%. 그 다음에 성층을 하는 거는 이 규소를 섞는 거는 3.5%. 그 다음에 강판은 몇 미리, 미리수가 몇 미리였어요? 0.3 내지 0.35 미리용을 하는 거고, 벌써 길잖아, 이게. 성층이라는 거는 차곡차곡 쌓는 거랬어요. 앞에 그림에서 한번 보여줬죠? 차곡차곡 쌓는 것이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히스테리시스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가 되잖아요. 규소강판. 네 글자. 여기는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긴 거는 긴 거, 짧은 거는 짧은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는요, 손실은 P는 고로, 아까 어떻게 냈어요?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석 밀도의 1.6배에 비례한다. 근데 이제 와류소는 아직 안 배웠는데 곧 뒷장이 나옵니다. 뒷장에 와류소는 P는 고로 주파수의 제곱과 최대 자석 밀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력이 있으면 요 두 개까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외우는 방법, 철손에는 요거는 외워야죠, 여러분. 철손은 히스테리시스과 와류손이 있는데 규소강판이고 성층인데, 이게 이제 규소강판이 이쪽인가 이쪽인가 헷갈릴 때 긴 거는 긴 거, 짧은 거는 짧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규소강판 긴 거니까 답이 뭡니까?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쪽 가냐면은 122쪽을 가겠습니다. (122쪽) 어디 좀 못 갔는데, 다시 122쪽 다시 가겠습니다. 잘못 갔네요. 122쪽.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여기 나타냈네요. 여기 나타냈는데, 자기장의 세기, 여긴 안 써놨지만 단위가 뭐랬어요? 책에다 써놓으세요. 암페어 턴 퍼 메터. 자석 밀도 B는 며칠했어요? 웨버 퍼 제곱미터. 1m 되는 곳에 1m 되는 곳에 자속이 파이의 단위가 웨버입니다. 자속이 몇 개가 가고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속 밀도라는 게. 여기 가로축과 만나는 점 보자력, 세로축과 만나는 점 잔류자기, 이렇게 하고,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특성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철이 특성성 보자력과 잔류자기가 큰 것은 영구자석 뚱뚱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했더니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나왔어. 빨간 글씨로 나오는 거는 영구자석.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검정글씨,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요것은 뭐예요? 전자석의 재료로 줬다. 전자석의 재료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뚱뚱보는 영구자석 뚱뚱보잖아. 뚱뚱보는 영구자석, 홀쭉이는
홀쭉이는 이 홀쭉이죠. 홀쭉이는 뭐예요? 전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와전류선, 이 와전류선은 조금 설명하기 뭐한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철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철이 있는데, 철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코일을 감으고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은 이제 계좌전류입니다. 그러면 오른손 엄지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여기 이게 N극이 되고 이렇게 S극이 돼요. 전류가 통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석이 됐어요. 됐죠? 그런데 어떠한 철이 있는데 이 철이 쇠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겹쳐 있는 쇠가 있다 합시다. 겹쳐 있는 이런 여기에 뭐가 통하면 자석이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철에다가 전류를 통해 그러니까 자석이 생겼는데 자석 파이가 생겼는데 철심에다가 자석을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철심에 자석을 통하니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전류가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여기에 아이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 이 철심을 계속 생기니까 이게 손실이에요. 이 자석에 의해서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자석에 의한 철심의 맴돌이 철심에 자석을 통했을 때도 이런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것. 이게 와전류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류가 통하면 자석이 생기고 자석이 통하면 뭐가 생깁니까? 전류가 생기는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류선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식은 이렇게 써놨는데 다시 한번 쓰니까 이거는 T의 자승에 F의 자승에 최대 자속 밀도의 자승이 됩니다. 주파수의 제곱과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밑에도 하나 더 써야겠네. 가로축과 세로곤 HB 연필로 연결하고 가로축과 세로축에 만나면 자기야 3시에 가로등에서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써내십시오. 했다가 뭐라 했어요? HB 연필 가져와라. HB 연필 가져와라. 제가 아까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을 보고 HB 연필 아냐 하니까 HB 연필 모른대요. 이 연필심이 좀 딱딱한 겁니다. 잘 부러지지 않고 좀 딱딱한 걸 HB 연필인데 요새 젊은이들은 연필을 잘 안 쓰고 볼펜을 써가지고 HB 연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HB 연필을 갖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손이라는 거는 C라고 썼는데 쿠퍼입니다. 쿠퍼. COPPER 구리죠. 구리. 동손은 이코로 구리손입니다. 부하 전류 및 여자 전류에 의해 권선에서 생기는 구리선에서 생기는 준열을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면서 저항손이라고 한다. 이제 이것도 용어입니다. 전류 및 하여튼 모든 전류에 의해 구리권선에서 생기는 주열 H니코로 I자승 RT에서 발생하는 주열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저항손이다. 동손은 저항손이다. 그러면 손실은 크게 하나가 무슨 손이 있어요? 철손이 있고 이건 철에서 생기는 거고 있고 하나 뭐에서 생겼어요? 지금 나와 있는 동손 이렇게 분류해야 되겠네. 총손에는 아까 히스테리시손과 무슨 손이 있어요? 와류손이 있다. 예.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줄열로 말하면서 저항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공부하시고 아까 히스테리시손은 뭐랬어요? 규소 강판. 와류손은 뭐랬어요? 성층.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에 대한 거를 정리를 쫙 해놓으면은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손실, 나머지 손실은 기계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동기니까 전동기를 돌아가면서 생기는 바람에 의한 손실이라든지 풍손, 바람손이죠. 돌아가면서 생기는 바람손이라든지 약간의 마찰을, 여기서 큰 마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자 축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마찰손이 있는데 이런 거를 기계손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손실에 철손과 동손 외의 손입니다. 그럼 여기 뭐 기계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기계손. 여기 한번 554쪽. 554쪽. (554에) 여기 나오네. 31번.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아까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은 뭐라 했죠? 와류손은 철손이라 했어요. 이거는 철손. 요거는 철손. 요것도 무슨 손이에요? 철손. 표류부하손은 우리 밤에 왜 목류병 환자같이 도로댕기는, 자기가 도로댕기는지 도로댕기지 않는 그것도 잘 모르는 그 목류병 환자라죠. 목류병. 잠을 자면서 움직이는 거. 목류병 환자식으로 손실은 있는데 나타나지 않아. 표류. 떠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표류. 표유로 쓴 겁니다. 표류 부하손. 영화에서 김씨 표류가 있죠. 김씨 표류기 보셨어요? 김씨 표류기. 여러분들 공부 끝나고 제가 추천하니까 김씨 표류기. 저는 국산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어쩌다 한번 봤는데 아주 우리나라 영화들 참 재밌게 잘 만드는구나. 예, 김씨 표류기. 한강에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다리에서 자살했는데 그 밑에 있는 밤섬에 떨어진 거예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들. 김씨 표류기 이런 거죠. 움직이는 손실은 손실인데 나타나지 않는 손실. 근데 기계손은 아까 뭐라 했어요? 풍손이라든지 또 뭐라 했어요? 마찰손. 마찰손은 기계손이다. 생각보다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아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 나는 그런 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거를.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쉬운 문제들 한번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지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참 힘이 들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전기를 아버지나 아버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우리 오빠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사모님이 이 전기 기능사 한다 그러면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또는 워드 프로세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오빠도 마찬가지죠. 오빠가 학원에 다니면서 안양전기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해.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공부하지 않은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 다음에 동생,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오빠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합격률이 몇 프로입니까? 합격률이 약 28%입니다. 이 시험 합격률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전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전기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처음에 역사를 얘기했는데 I는 이코로 R분의 V에서 요 R은 옴, V는 볼타입니다. I는 암페어,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이거 영국, 이거 프랑스, 그 다음에 이거 독일, 다 천재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천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공부하기도 바빠요. 이런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집에 있는 아버님이 공부하면 집에서 사모님 부인이라든지 오빠가 공부하고 있으면 여동생이라든지, 아니 쟤는 기능사는 맨 밑에 있는 영역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기능사는 대신에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이거를 맞추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들은 사람이고, 듣지 않은 사람은, 무슨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앞에서 안 듣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거 있죠? 예. 2019년 12월 12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투명 태양광을 만들었습니다. 투명 태양광. 이 투명 태양광을 만들었는데 뒤에는 꽃이 보여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태양광입니다. 기존에 있는 태양광은 뒤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즉시도 유리창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지금도 금융법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시간이 걸리냐면은 이런 투명 태양광을 대량으로 해야 되고,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맞게요? 건축물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공장도 져야죠. 공장도 져야 되니까 시간이 제 생각인데 한 7 내지 한 10년이 지나면 전 세계의 유리창이, 아파트나 빌딩이나 상가의 모든 유리창이 다 투명 태양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투명 태양광 관리를 누가 하느냐? 지금 다 전기업자가 하잖아요. 우리 전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조그만 건물에 있는 이 투명 태양광 유지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전기 기능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에 있는 관리직에 있는 전기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냥 모자랍니다. 전 세계가 다 투명 태양광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는 뭐도 안 됩니까? 기름이라든지 원자력을 없애는 게 맞는가, 없애지 않는 것이 맞는가 하는데, 원자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원자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원자력이 조금 줄이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건 맞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 많은 원자력이 안전하고 좋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다 이렇게 남쪽에만 있습니다. 서울에 갖다 줘야죠. 서울에다가. 그러면요, 서울 사람 1000만 인구가 다 데모합니다. 죽기 싫다고. 원자력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도 3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안 졌어요. 사고 난 다음에. 예. 러시아에도 났었죠. 체르노빌 사건 났었죠. 일본은 그렇게 안전성이 굉장히 돼 있는 나라도 일본도 해일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태양광은 연료가 필요 없어요. 태양에 있는 한 무제한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 내지 10년만 지나면은 전 세계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전기를 이제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모르고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전기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전기를 하는 사람들이 직업군 중에서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